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운동은 무조건 몸에 좋은 거 아닌가?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의사로서도 환자분들께 운동 많이 하세요라고 늘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제 진료실로 오시는 환자분들을 보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72세 되신 한 어르신께서 휠체어에 앉아서 진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평소에 정말 건강하셨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신지 궁금했어요. 알고 보니 이분이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7시에 동네 뒷산에 등산을 하셨대요. 처음에는 30분 정도 가볍게 오르내리셨는데 점점 욕심이 생기셨나 봐요. 선생님, 나도 젊은 사람들처럼 정상까지 올라가고 싶어서. 그래서 무리해서 2시간, 3시간씩 가파른 산길을 오르내리기 시작하셨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무릎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고 MRI를 찍어보니 연골이 거의 닳아 없어진 상태였어요. 지금은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셔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이분 말씀이 정말 마음에 남더라고요. 선생님, 건강해지려고 한 운동인데 오히려 몸을 망쳤네요. 진작 알았더라면. 여러분, 이런 경우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저희 병원에만 해도 일주일에 서너 분씩은 비슷한 사연으로 오십니다. 모두 건강한 노후를 위해 열심히 운동하시다가 오히려 큰 부상을 당하신 분들이죠.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특히 60세가 넘어서면 우리 몸은 예전과 달라져요. 뼈도 약해지고 관절도 닳고 근육도 줄어들죠. 그런데도 젊었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운동을 하시면 건강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인터넷이나 TV에서 보는 운동. 정보들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따라하기엔 너무 위험한 운동들이 건강에 좋다고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60세 이상이 되시면 절대로 피해야 할 운동이 7가지가 있어요. 이 운동들은 건강해지려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도 자칫 평생 후회할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물론 무작정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각각의 위험한 운동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안들이 있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안전하게 건강을 지키는 운동법을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와 함께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각 운동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왜 위험한지, 우리 몸의 구조를 통해서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혹시 지금도 이런 운동들을 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을 보신 후에는 당장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안전한 방법으로 바꿔서 평생 건강한 몸을 유지하시길 바라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운동은 많은 분들이 뱃살을 빼려고 열심히 하시는 그 운동입니다. 그럼 첫 번째, 60세 이상이 절대 피해야 할 운동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윗몸 일으키기가 왜요? 하고 놀라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경험한 사례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난 봄 65세 되신 한 어르신께서 제 진료실로 오셨어요. 평소에 정말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날은 허리를 꼿꼿이 펴지도 못하고 조심스럽게 걸어서 들어오셨어요. 선생님, 이상해요. 몸이 좋아지려고 운동했는데 오히려 더 아파졌어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분이 몇 달 전부터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감명을 받으셨대요. TV에서 나온 트레이너가 복부 운동의 왕은 윗몸 일으키기라고 하면서 시범을 보이는 걸 보셨거든요. 그래서 나도 해보자 하시며 운동을 시작하신 거죠. 처음에는 하루에 20개씩 시작하셨는데 점점 욕심이 생기셔서 매일 10개씩 늘려가셨대요. 2달 만에 하루 80개까지 늘리셨어요. 이 나이에도 이 정도 할 수 있구나 하며 뿌듯해 하셨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묵직했는데 운동 효과가 나타나는 건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평소처럼 윗몸 일으키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극심한 통증이 왔대요. 검사를 해보니까 허리 디스크 돌출이 2군데나 발생했어요. 다행히 수술까지는 필요 없었지만 몇 달간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선생님, 건강해지려고 한 운동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정말 안타까운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윗몸 일으키기가 왜 위험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상체를 들어 올리잖아요. 그 순간 허리뼈, 즉 요추에는 엄청난 압박이 가해집니다. 젊은 사람도 윗몸 일으키기 한 번 할 때 허리에 체중의 3배 정도 압력이 가해져요. 그런데 60세가 넘으면 우리 척추 사이사이에 있는 디스크, 즉 추간판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수분도 줄어들고 탄력성도 떨어진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강한 압박을 가하면 디스크가 터질 수밖에 없어요.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윗몸 일으키기를 잘못된 자세로 하신다는 거예요. 목을 앞으로 빼고 반동을 이용해서 억지로 몸을 일으키시거든요. 이렇게 하면 허리뼈뿐만 아니라 목뼈까지 다칠 위험이 있어요. 특히 많은 분들이 더 많이 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무리하게 개수를 늘리세요. 하지만 윗몸 일으키기로는 뱃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복부 근육은 강해질 수 있지만 배 위에 있는 지방층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럼 복부도 강화하고 허리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안은 데드버그 운동이에요. 이름이 좀 특이하죠? 동작이 마치 뒤집어진 벌레 같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에요. 방법은 이래요.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우신 다음 무릎을 90도로 구부려서 들어 올리세요. 마치 의자에 앉은 것처럼요. 그 다음에 한쪽 팔은 천장을 향해 쭉 뻗고 반대쪽 다리는 천천히 바닥을 향해 내려보세요. 이때 허리가 바닥에서 떨어지면 안 되고 배에 힘을 주면서 천천히 움직이셔야 해요. 이 운동의 좋은 점은 허리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복부 깊숙이 있는 근육들을 강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윗몸 일으키기보다 훨씬 안전하면서도 효과는 더 좋아요. 두 번째 대안은 브릿지 운동입니다. 이것도 누워서 하는 운동이에요. 무릎을 세우고 누운 다음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거죠. 이때 엉덩이부터 무릎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하시고 3초 정도 버티셨다가 천천히 내리시면 됩니다. 브릿지 운동은 복부 근육뿐만 아니라 허리 근육과 엉덩이 근육까지 한 번에 강화할 수 있어요. 특히 허리가 약한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그 어르신도 치료받으면서 이 2가지 운동으로 바꾸셨어요.
처음에는 이걸로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스러워 하셨는데 몇 달 후에 오셔서는 완전히 달라지셨더라고요. 선생님, 허리 통증은 완전히 좋아졌고 몸도 훨씬 탄탄해진 느낌이에요. 진작 올바른 방법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안전한 방법을 택하셨다면 몇 달간의 고생은 하지 않으셨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복부 강화를 위해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계신다면 오늘부터는 중단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데드버그나 브릿지 운동으로 바꿔서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복부 근육을 강화해 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뱃살을 빼려면 운동보다는 식단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아무리 복부 운동을 열심히 해도 칼로리를 많이 섭취하시면 뱃살은 빠지지 않거든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위험한 운동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이것도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매일 하시는 동작이에요. 해시태그 본론이 마이너스 목 돌리기 앤드 과도한 스트레칭 4천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운동은 목 돌리기와 과도한 스트레칭입니다. 목 돌리기요? 그런 간단한 동작도 위험한가요?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심지어 환자분들께 목이 뻣뻣하시면 가볍게 돌려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 경험한 일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난 겨울 73세 되신 한 어르신이 응급실로 실려오셨어요. 증상이 정말 심각했어요. 갑자기 어지러움증이 심하게 와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구토까지 하셨거든요. 처음에는 뇌졸중을 의심했는데 자세히 검사해 보니 다른 원인이었어요. 그 어르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서 라디오 체조를 하는 습관이 있으셨대요. 특히 목 운동을 열심히 하셨는데 목이 뻣뻣하니까 시원하게 돌려줘야지 하시면서 목을 크게 좌우로 돌리셨다고 해요. 문제는 그날 아침이었어요. 평소보다 목이 더 뻣뻣해서 좀 더 세게 돌리셨대요.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렸다가 왼쪽으로 쭉 돌리시는데 갑자기 목에서 딱 하는 소리가 나면서 세상이 빙빙 돌기 시작했다고 하세요. 검사 결과 목 속에 있는 추골동맥이라는 혈관이 압박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든 상태였어요.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며칠간 입원해서 치료받으셔야 했습니다. 선생님, 건강을 위해서 한 운동인데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목 돌리기나 과도한 목 스트레칭으로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목뼈는 7개의 작은 뼈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뼈들 사이사이로 중요한 혈관과 신경들이 지나가죠. 젊을 때는 목뼈가 유연하고 혈관도 탄력이 있어서 목을 돌려도 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상황이 달라져요. 목뼈 사이에 디스크가 얇아지고 뼈 가장자리에는 가시 같은 뼈가 자라나요. 이걸 골극이라고 하는데 이런 골극들이 목을 돌릴 때 혈관이나 신경을 누를 수 있어요. 특히 추골동맥이라는 혈관은 목뼈 옆으로 지나가면서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데 목을 과도하게 돌리면 이 혈관이 눌려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면 어지러움, 구토, 심한 경우에는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문제는 목 근육과 인대예요. 나이가 들면 이런 조직들이 딱딱해지는데 갑자기 억지로 늘리려고 하면 찢어질 수 있어요.
시원하다는 느낌 때문에 더 세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목이 뻣뻣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전한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 대안은 지그시 누르는 스트레칭입니다. 목을 돌리는 대신 손으로 머리를 살짝 눌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른손을 머리 왼쪽에 대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당겨주세요. 이때 절대 급하게 하지 마시고 15초 정도 천천히 유지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목을 돌리지 않으면서도 목 옆쪽 근육들을 효과적으로 늘려줄 수 있어요. 혈관이나 신경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뻣뻣함은 충분히 풀어줄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거북목 탈출 운동이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목이 뻣뻣한 이유가 바로 거북목 때문이거든요. 의자에 앉아서 턱을 안쪽으로 살짝 당기면서 목 뒤를 쭉 늘여주세요. 마치 이중턱을 만드는 것처럼요. 이 운동은 목 앞쪽에 긴장된 근육은 이완시키고 목 뒤쪽에 약해진 근육은 강화해줘요. 목 돌리기보다 훨씬 안전하면서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목 주변 마사지예요. 목을 직접 돌리는 대신 목 주변 근육들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어깨와 목이 만나는 부분, 목 뒤쪽 근육들을 손으로 가볍게 주물러 주시면 됩니다. 특히 따뜻한 수건을 목에 올려두고 마사지하시면 효과가 더 좋아요.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근육 긴장도 풀어져요. 그 어르신도 퇴원 후에 이런 방법들로 바꾸셨어요. 처음에는 이걸로 시원한 느낌이 날까? 하고 의심스러워 하셨는데 몇 주 후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선생님, 목 돌리기보다 이 방법이 훨씬 좋네요. 뻣뻣함도 덜하고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도 편해요. 정말 다행스러운 변화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과도한 스트레칭도 마찬가지로 위험하다는 점이에요. 많이 늘려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60세 이상에서는 적당히가 가장 중요해요. 스트레칭 할 때는 다음 원칙을 지켜주세요. 첫째, 절대 아픈 지점까지 늘리지 마세요. 살짝 당기는 느낌이 들 정도면 충분해요. 둘째, 반동을 주지 마세요. 탄력을 이용해서 더 늘리려고 하시면 근육이나 인대가 찢어질 수 있어요. 셋째, 15-30초 정도로 시간을 제한하세요. 너무 오래 하시면 오히려 근육이 약해질 수 있어요. 목뿐만 아니라 어깨, 허리, 다리 스트레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과도하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 나이에 맞는 강도로 안전하게 하셔야 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스트레칭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조심하셔야 해요. 잠에서 깨어난 직후에는 우리 몸이 아직 경직되어 있거든요. 몇 분 정도 가볍게 몸을 움직인 다음에 스트레칭을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도 혹시 목 돌리기나 과도한 스트레칭을 하고 계신다면 오늘부터는 더 안전한 방법으로 바꿔보세요. 시원한 느낌은 조금 덜할 수 있지만 평생 건강한 목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위험한 운동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건 헬스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운동인데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운동은 레그 프레스 머신입니다. 헬스장에 가보시면 커다란 기계에 앉아서 다리로 무거운 추를 밀어 올리는 운동을 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운동이에요. 언뜻 보기에는 안전해 보이죠? 기계가 지지해 주니까 넘어질 위험도 없고 다리 근육 강화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상당히 위험한 운동이에요.
왜 그런지 실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릴게요. 몇 달 전 69세 되신 한 어르신이 무릎을 부여잡고 제 진료실로 오셨어요. 평소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날은 얼굴이 창백할 정도로 아파하고 계셨어요. 선생님,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무릎에서 뭔가 뚝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 후로 걷기도 힘들어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분이 한 달 전부터 헬스장에 등록하셨대요. 나이 들어서 다리 힘이 약해지는 게 걱정돼서 하체 운동을 시작하신 거죠. 헬스장 트레이너가 레그 프레스 머신을 추천해 줬는데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이라고 했다네요. 처음에는 가벼운 무게로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점점 욕심이 생기셨나 봐요. 젊은 사람들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지 하는 마음으로 무게를 계속 늘리셨대요. 문제는 그날이었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무거운 무게를 올리고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무릎을 깊숙이 구부렸다가 힘껏 밀어 올리는 순간 무릎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고 해요. 그 순간 극심한 통증이 왔고 혼자서는 일어날 수도 없는 상황이 됐어요. 검사 결과는 정말 심각했어요. 무릎 반월상 연골이 찢어져 있었고 슬개골 뒤쪽 연골도 손상되어 있었어요. 결국 관절 내시경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선생님, 기계 운동이라서 안전할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정말 안타까운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레그 프레스 머신이 시니어에게 위험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먼저 무릎 각도 문제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레그 프레스를 할 때 무릎을 90도 이상 깊게 구부리게 되는데 이때 무릎 관절에는 엄청난 압력이 가해져요. 젊은 사람도 무릎을 90도 이상 구부리고 무거운 무게를 들면 관절의 체중의 7-8배에 달하는 압력이 가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60세가 넘으면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아 있어요. 연골은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거의 안 되는 조직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과도한 압력을 가하면 연골이 찢어지거나 벗겨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문제는 무게 설정이에요. 레그 프레스 머신은 다리 전체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무거운 무게를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네 하고 무게를 계속 늘리시거든요. 하지만 무릎 관절이 그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세 번째는 동작의 속도 문제예요. 무거운 무게를 빨리 밀어 올리려고 하시면 무릎에 갑작스러운 충격이 가해져요. 특히 맨 아래에서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 가장 위험해요. 이때 연골이나 인대에 순간적으로 큰 스트레스가 가해질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자세 문제예요. 레그 프레스를 할 때 허리가 둥글게 말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무릎을 깊이 구부릴 때 허리가 뒤로 밀리면서 척추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럼 다리 근육을 안전하게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안은 체어 스쿼트예요. 의자 뒤에 서서 등받이를 가볍게 잡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체어 스쿼트의 좋은 점은 본인의 체중만 사용하기 때문에 무릎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자가 있어서 안전하고 앉는 깊이도 조절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월 스쿼트예요. 벽에 등을 대고 서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에요. 벽이 등을 지지해주기 때문에 허리에도 부담이 적고 무릎 각도도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스텝업 운동이에요. 낮은 계단이나 스텝박스에 한 발씩 올라갔다 내려오는 운동이에요.
이것도 본인의 체중만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하면서도 다리 근육 전체를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누워서 하는 다리 운동이에요. 침대나 바닥에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거나 자전거 타는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운동들은 무릎에 체중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력 향상에 도움이 돼요. 그 어르신도 수술 후 재활하시면서 이런 안전한 운동들로 바꾸셨어요. 처음에는 이걸로 근력이 늘까 하고 의심스러워 하셨는데 꾸준히 하시니까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몇 달 후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선생님, 무거운 기계 운동보다 이런 맨몸 운동이 훨씬 좋네요. 무릎도 아프지 않고 전체적으로 몸이 더 튼튼해진 느낌이에요.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정말 다행스러운 변화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이가 들수록 무게보다는 반복과 꾸준함이 더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젊은 사람들처럼 무거운 무게로 근육을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가벼운 무게나 본인의 체중을 이용해서 꾸준히 하시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특히 헬스장에서 운동하실 때는 트레이너가 추천하는 운동이라도 본인의 나이와 몸 상태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해요. 젊은 트레이너들은 시니어의 신체적 특성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레그 프레스 머신으로 운동하고 계신다면 더 안전한 방법들로 바꿔보세요. 당장은 약간 아쉬울 수 있지만 평생 건강한 무릎을 유지하는 게 더 소중하잖아요. 자, 그럼 네 번째로 위험한 운동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건 많은 분들이 신기한 건강법이라고 생각하시는 운동인데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운동은 거꾸리 운동, 즉 인버전 테이블입니다. 혹시 TV 홈쇼핑에서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발목을 고정하고 몸을 거꾸로 매달아서 하는 운동기구요. 척추 교정에 좋다, 혈액순환에 탁월하다는 광고 문구와 함께 많이 소개되는 운동이죠. 저도 처음에는 중력을 반대로 이용하니까 척추에 좋을 수도 있겠네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년 전 경험한 일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작년 여름 67세 되신 한 어르신이 응급실로 급히 실려오셨어요. 증상이 정말 심각했어요. 갑자기 극심한 두통과 함께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하시면서 구토까지 하고 계셨거든요. 처음에는 뇌출혈을 의심했는데 CT를 찍어보니 뇌에는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안과 검사를 해보니 문제가 발견됐어요. 안압이 정상보다 훨씬 높게 올라가 있었고 급성 녹내장 발작 증상을 보이고 계셨어요. 어르신, 혹시 오늘 특별한 일을 하셨나요? 머리를 아래로 숙이거나 거꾸로 된 자세를 오래 유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서야 그 어르신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달 전에 허리가 아파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거꾸리 운동이 좋다고 나와 있어서 기구를 샀다고 하시더라고요. 매일 아침 30분씩 거꾸로 매달려서 운동을 하셨는데 그날은 평소보다 더 오래, 거의 45분 정도 하셨다고 해요. 허리는 좀 나아진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다행히 빠른 치료로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며칠간 입원해서 집중 치료를 받으셔야 했어요. 그리고 의사로서 정말 무서웠던 건 조금만 늦었다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거꾸리 운동이 왜 이렇게 위험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머리가 위쪽에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심장이 뇌로 혈액을 보낼 때도 중력을 거슬러 위로 올려보내는 거죠. 그런데 몸을 거꾸로 하면 이 시스템이 완전히 뒤바뀌어요. 갑자기 머리 쪽으로 혈액이 쏟아져 내려가면서
뇌혈관과 눈혈관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혈액이 몰리게 돼요. 젊은 사람이라면 혈관이 탄력이 있어서 이런 변화에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어요.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혈관 탄력성이 떨어져 있거든요. 갑작스러운 혈류 변화를 감당하기 어려워요. 특히 눈에는 정말 위험해요. 거꾸리 자세를 하면 안압이 평소에 2-30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정상 안압이 10-20mmHg 정도인데 거꾸리 운동을 하면 40-50mmHg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시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손상될 수 있어요. 더 무서운 건 녹내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녹내장은 안압이 높아져서 시신경이 서서히 손상되는 병인데 평소에는 증상을 거의 못 느끼세요. 그런데 거꾸리 운동으로 안압이 급격히 올라가면 급성 발작이 올 수 있어요. 이때는 몇 시간 안에 치료하지 않으면 실명할 수도 있거든요. 혈압 문제도 심각해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거꾸리 운동을 하면 뇌혈관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져서 뇌출혈 위험이 높아져요. 반대로 저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거꾸리 자세에서 갑자기 일어날 때 심한 어지러움으로 넘어질 위험이 있어요. 목과 어깨에도 좋지 않아요. 거꾸리 운동을 할 때 온몸의 무게가 발목과 다리에 집중되는데 이때 목과 어깨 근육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늘어나게 돼요. 나이 들어서 굳어진 근육과 인대에는 무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럼 허리 통증이나 척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안은 누워서 만세 운동이에요. 침대나 바닥에 편안히 누우신 다음 양팔을 천장을 향해 쭉 뻗어 올리세요. 그 다음에 팔을 머리 위쪽으로 천천히 뻗어 주시면 돼요. 이때 허리가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 운동은 거꾸리 운동처럼 위험하지 않으면서도 척추를 자연스럽게 늘려줄 수 있어요. 중력을 반대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근육의 힘으로 부드럽게 늘려주는 거라서 훨씬 안전해요. 두 번째는 고양이 마이너스 낙타 스트레칭이에요. 무릎을 꿇고 엎드린 자세에서 등을 둥글게 만들었다가 반대로 배를 아래로 내리면서 등을 움푹하게 만드는 동작이에요. 이 운동은 척추 관절 하나하나를 부드럽게 움직여주면서 척추 주변 근육들의 긴장을 풀어줘요. 거꾸리 운동보다 훨씬 안전하면서도 허리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에요. 세 번째는 벽 스트레칭이에요. 벽에서 한 발 정도 떨어져 서서 양손을 벽에 대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동작이에요. 이때 발은 그 자리에 그대로 두시고 상체만 앞으로 기울여 주세요. 이 스트레칭은 척추 전체를 자연스럽게 늘려주면서 어깨와 등 근육의 긴장도 함께 풀어줘요. 서서 하는 운동이라서 혈압이나 안압에도 부담을 주지 않아요. 네 번째는 온찜질과 가벼운 마사지예요. 따뜻한 찜질팩을 허리에 올려두고 15-20분 정도 휴식을 취하세요. 그 다음에 가족이나 안마사의 도움을 받아서 가볍게 마사지를 받으시면 돼요. 온찜질은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근육 긴장을 풀어주는데 거꾸리 운동처럼 위험하지 않으면서도 효과가 좋아요. 그 어르신도 퇴원 후에는 거꾸리 운동을 완전히 중단하시고 이런 안전한 방법들로 바꾸셨어요. 몇 달 후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선생님, 거꾸리 운동보다 이런 방법들이 훨씬 좋네요. 허리도 덜 아프고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편해요. 그때 큰일 날 뻔했네요. 정말 다행스러운 변화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홈쇼핑이나 인터넷에서 혁신적인 건강법이라고 광고하는 운동들을 무작정 따라 하시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특히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구조를 거스르는 운동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여러분도 혹시 거꾸리 운동을 하고 계신다면, 특히 고혈압이나 녹내장, 심장 질환이 있으시다면 즉시 중단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더 안전한 방법들로 바꿔서 건강을 지켜보세요. 자, 그럼 5번째로 위험한 운동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건 옆구리 살을 빼려고 많이 하시는 운동인데요. 5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운동은 아령을 들고 하는 옆구리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옆구리 살이 신경 쓰이시잖아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허리 둘레가 늘어나면 이걸 어떻게 빼지? 하고 고민하시죠. 그래서 TV나 인터넷에서 옆구리 살 빼는 운동을 찾아보시고 아령을 들고 몸을 좌우로 기울이는 운동을 따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언뜻 보기에는 간단하고 효과적일 것 같죠? 아령의 무게로 옆구리 근육을 자극하고 옆구리 살도 빠질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운동이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몇 달 전 64세 되신 한 분이 허리를 부여잡고 제 진료실로 오셨어요. 걸음걸이가 어색하고 허리를 곧게 펴지 못하시더라고요. 선생님, 허리가 이상해요. 한쪽으로만 아프고 다리까지 저려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분이 2달 전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하셨대요. 특히 옆구리 살 때문에 고민이 많으셔서 운동 영상을 보고 따라하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매일 아침 OKG짜리 아령을 양손에 들고 몸을 좌우로 기울이는 운동을 30분씩 하셨대요.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기뻤다고 하세요. 옆구리가 당기는 느낌이 들어서 운동이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허리가 뻐근하기 시작했어요. 나이 들어서 운동하면 의뢰 그런 거겠지 하고 계속 하셨는데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조금 더 세게 몸을 기울이시는데 갑자기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극심한 통증이 왔다고 해요. MRI를 찍어보니까 허리 4-5번 사이에 디스크 돌출이 있었고 척추관 협착도 진행되고 있었어요. 더 심각한 건 허리뼈가 한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선생님, 살 빼려고 한 운동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정말 안타까운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아령을 들고 하는 옆구리 운동이 시니어에게 위험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비대칭 하중이에요. 우리 척추는 기본적으로 위아래로 오는 압력에 맞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령을 들고 몸을 한쪽으로 기울이면 척추에 비대칭적인 압력이 가해져요. 예를 들어 오른쪽으로 몸을 기울이면 척추 오른쪽에는 압축 압력이, 왼쪽에는 인장 압력이 가해져요. 젊을 때는 척추 주변 근육들이 이런 불균형을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어요.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근육량도 줄어들고 근력도 약해져서 이런 비대칭 압력을 제대로 견디지 못해요. 2번째 문제는 반복적인 측골 동작이에요. 몸을 계속 좌우로 기울이다 보면 척추 관절의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반복돼요. 특히 허리뼈 사이의 디스크는 이런 비틀리는 동작에 약해요. 오랫동안 반복하면 디스크가 한쪽으로 밀려나면서 돌출될 수 있어요. 3번째는 아령 무게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려면 무거운 걸 들어야지 하고 생각하셔서 무게를 계속 늘리세요. 하지만 옆구리 운동에서는 아령의 무게가 그대로 척추 옆쪽으로 전달돼요. OKG 아령이라도 레버 원리에 의해 척추에는 그보다 훨씬 큰 압력이 가해져요. 4번째는 근육 불균형 문제예요. 한쪽으로만 기울이는 동작을 계속하다 보면
한쪽 근육은 과도하게 발달하고 반대쪽은 약해져요. 이런 불균형이 쌓이면 척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척추측만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옆구리 살을 안전하게 빼고 허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안은 사이드 플랭크예요. 옆으로 누워서 팔꿈치로 몸을 지탱하고 옆구리를 들어올리는 운동이에요. 이때 무릎을 바닥에 대고 하시면 부담이 줄어들어요. 사이드 플랭크는 아령 없이도 옆구리 근육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척추에 비대칭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서도 코어 전체를 안정적으로 강화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플랭크 운동이에요. 엎드린 자세에서 팔꿈치와 발끝으로 몸을 지탱하는 운동이죠. 이 운동은 옆구리뿐만 아니라 복부, 등, 어깨까지 전신 근육을 골고루 강화해줘요. 처음에는 30초부터 시작해서 점점 시간을 늘려가시면 돼요.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의 체력에 맞게 조절하시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는 전신 유산소 운동이에요. 사실 옆구리 살을 빼려면 부분 운동보다는 전신 유산소 운동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전체적으로 체지방이 줄어들면서 옆구리 살도 자연스럽게 빠져요. 특히 빨리 걷기는 시니어에게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이에요. 하루 30-40분씩 꾸준히 걸으시면 옆구리 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도 좋아져요. 네 번째는 식단 관리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식단을 조절하지 않으면 살이 빠지지 않아요. 특히 나이가 들면 기초대사량이 줄어들어서 예전과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찌거든요. 단순당이 많은 음식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식단을 바꾸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함이 중요해요. 그 어르신도 치료받으시면서 운동 방법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아령 운동 대신 걷기와 플랭크, 사이드 플랭크로 바꾸시고 식단도 조절하셨어요. 몇 달 후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선생님, 예전 운동보다 훨씬 좋네요. 허리 통증도 없어졌고 옆구리 살도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 편하게 운동할 수 있어요. 정말 다행스러운 변화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부분 살 빼기라는 개념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점이에요. 우리 몸은 특정 부위만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옆구리만 집중적으로 공략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신 운동과 식단 관리를 병행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해요. 여러분도 혹시 아령을 들고 옆구리 운동을 하고 계신다면 더 안전한 방법들로 바꿔보세요. 당장은 운동량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꾸준히 하시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섯 번째로 위험한 운동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건 건강을 위해 매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운동인데요. 여섯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운동은 계단 뛰어오르기입니다. 계단 오르기가 왜 위험해요? 일상생활에서 늘 하는 건데요. 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뛰어오르기라는 점이에요. 천천히 걷듯이 오르는 건 괜찮지만 운동 삼아 빠르게 뛰어오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자 계단 오르기가 최고의 유산소 운동이라는 말을 듣고 의욕적으로 시작하세요. 특히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들이 매일 몇 층씩 뛰어오르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해 봄 63세 되신 한 어르신이 무릎을 감싸고 제 진료실로 오셨어요.
평소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날은 절뚝거리면서 들어오셨어요. 선생님, 무릎이 너무 아파요. 계단만 보면 겁이 나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분이 한 달 전부터 건강 프로그램을 시작하셨대요. 15층 아파트에 사시는데 매일 아침 1층부터 15층까지 뛰어서 올라가는 운동을 하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점점 체력이 늘어나는 게 느껴져서 뿌듯하셨대요. 젊은 사람들도 못 따라올 만큼 빠르게 올라갔어요. 숨도 별로 안 차고 정말 운동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3주 정도 지나니까 무릎이 뻐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운동 효과가 나타나는 건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더 빠르게 계단을 올라가시는데 갑자기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극심한 통증이 왔다고 해요. 검사 결과는 정말 심각했어요. 슬개골 밑에 있는 연골이 연화되어 있었고 무릎 뒤쪽 반월상 연골도 부분적으로 찢어져 있었어요. 의학 용어로 슬개골 연골 연화증이라고 하는 질환이었어요. 선생님, 건강해지려고 한 운동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계단 뛰어오르기가 왜 위험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계단을 오를 때 우리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은 생각보다 훨씬 커요. 평지를 걸을 때는 무릎에 체중의 1.5배 정도 압력이 가해지는데 계단을 오를 때는 체중이 3-4배, 뛰어오를 때는 7-8배까지 압력이 가해져요. 70kg인 분이 계단을 뛰어오르면 무릎에는 한 번에 500kg 가까운 압력이 가해지는 거죠. 젊은 사람도 이런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무릎에 무리가 가는데 60세가 넘으면 연골이 얇아져 있어서 견디기 어려워요. 특히 슬개골, 즉 무릎뼈 밑에 있는 연골이 가장 취약해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슬개골이 허벅지 뼈에 강하게 눌리면서 그 사이 연골이 마모돼요. 처음에는 연골 표면이 거칠어지다가 계속 반복되면 연골이 물러지고 찢어져요. 또 다른 문제는 반복적인 충격이에요. 15층을 올라간다면 계단 수만 300개가 넘어요. 매일 300번씩 무릎에 강한 충격을 주는 셈이죠. 아무리 건강한 무릎이라도 이런 충격을 매일 받으면 손상될 수밖에 없어요. 무릎뿐만 아니라 발목과 허리에도 좋지 않아요. 계단을 빠르게 오르려면 발끝으로 몸을 밀어 올려야 하는데 이때 발목에도 과도한 힘이 가해져요. 그리고 앞으로 기울어진 자세를 유지하려고 허리 근육들도 계속 긴장하게 돼요. 그럼 계단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천히 오르기만 하기예요. 뛰지 마시고 평소 걷는 속도로 천천히 오르세요. 이렇게 해도 충분히 좋은 유산소 운동이 돼요.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도 훨씬 줄어들고요. 한 번에 너무 많은 층을 오르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5-6층 정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그리고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 이용하기예요. 계단을 내려갈 때가 올라갈 때보다 무릎에 더 큰 충격을 줘요. 내려갈 때는 체중을 버티면서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만 계단을 이용하시고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세요. 이렇게 해도 충분히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적절한 신발 착용하기예요. 계단 운동을 하실 때는 반드시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신으세요. 딱딱한 구두나 슬리퍼는 절대 피하시고요. 좋은 운동화는 발과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난간 잡고 오르기예요. 난간을 가볍게 잡고 오르시면 균형을 잡는데도 도움이 되고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도 줄일 수 있어요. 특히 무릎이나 허리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방법이에요. 다섯 번째는 대한 운동 병행하기예요. 계단 오르기만으로는 전신 운동이 되기 어려워요.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다른 유산소 운동도 함께 하시면 더 균형 잡힌 운동이 될 수 있어요. 그 어르신도 치료를 받으시면서 운동 방법을 바꾸셨어요. 뛰어오르기 대신 천천히 걸어서 오르시고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셨어요. 그리고 주 3회 정도만 하시도록 줄이셨고요. 몇 달 후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선생님, 예전보다 훨씬 좋네요. 무릎도 아프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어서 좋아요. 무리해서 빨리 하는 것보다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다행스러운 변화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이가 들수록 강도보다는 지속성이 더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젊은 사람들처럼 강하고 빠르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꾸준히 오래 할 수 있는 강도로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여러분도 혹시 계단을 뛰어오르는 운동을 하고 계신다면 더 안전한 방법으로 바꿔보세요. 건강해지려는 마음은 좋지만 부상 없이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자, 그럼 마지막 일곱 번째로 위험한 운동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건 많은 어르신들이 도전하시는 운동인데요.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위험한 운동은 마라톤과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요즘 중장년층 마라톤 참가자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60대, 70대에도 마라톤에 도전하시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되죠. 물론 도전 정신은 정말 멋있어요.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이에요. 젊었을 때 못 해본 마라톤을 이제라도 해보고 싶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60세 이상에서 갑자기 장거리 달리기를 시작하시면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어요. 작년 가을 66세 되신 한 어르신이 응급실로 실려오셨어요. 그날 지역 10km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셨다가 7km 지점에서 갑자기 쓰러지셨거든요. 다행히 빠른 응급 처치로 큰 위험은 넘겼지만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어요. 이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3개월 전부터 마라톤 준비를 시작하셨대요. 젊었을 때는 운동을 전혀 안 하셨는데 은퇴 후에 건강 관리에 관심이 생기셔서 큰 목표를 세우자 하고 마라톤에 도전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동네 한 바퀴 정도 가볍게 뛰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욕심이 생기셔서 점점 거리를 늘리셨대요. 대회 일주일 전에는 8km까지 뛰어보셨는데 그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해요. 그날도 평소와 똑같이 준비해서 나갔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져서 검사 결과 심장에 부정맥이 발생했고 혈압도 위험할 정도로 올라가 있었어요. 다행히 심근경색은 아니었지만 심장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진 상태였어요. 마라톤과 장거리 달리기가 왜 위험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큰 문제는 심혈관계에 가해지는 부담이에요. 장거리를 뛸 때는 심장이 평소보다 3-4배 빠르게 뛰어야 해요. 젊은 사람은 심장이 이런 부담을 견딜 수 있지만 60세가 넘으면 심장 근육도 약해지고 혈관도 딱딱해져서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숨어있는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이 문제예요. 평소에는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내시는데 갑자기 심장에 큰 부담을 주면 심근경색이나 부정맥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마라톤 중에 심장 관련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의 90% 이상이 50세 이상에서 일어나요.
두 번째 문제는 관절에 가해지는 누적 충격이에요. 10km를 뛰면 대략 1만 번 정도 발이 땅에 닿아요. 매번 닿을 때마다 무릎과 발목에는 체중의 2-3배 충격이 가해지거든요. 젊을 때는 연골과 인대가 이런 충격을 흡수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견디기 어려워요. 세 번째는 체온 조절 문제예요. 나이가 들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요. 장시간 뛰다 보면 체온이 위험할 정도로 올라갈 수 있고 심한 경우 열사병까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위험해요. 네 번째는 탈수 위험이에요. 오래 뛰면 많은 양의 땀을 흘리게 되는데 갈증을 느끼는 능력도 나이가 들면서 떨어져요. 자칫 심한 탈수 상태가 되면 신장에도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럼 유산소 운동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안은 빨리 걷기예요. 달리기의 90% 효과를 얻으면서도 훨씬 안전해요. 시속 6-7km 정도로 빠르게 걸으시면 충분히 좋은 유산소 운동이 돼요. 심장에도 부담이 적고 관절에도 무리가 가지 않아요. 특히 경사진 길을 빠르게 걸으시면 평지에서 뛰는 것과 비슷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무릎이나 관절에는 훨씬 안전하죠. 두 번째는 인터벌 걷기예요. 5분 정도 빠르게 걷다가 2-3분 천천히 걷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심폐 기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수영이에요. 물에서 하는 운동은 관절에 부담을 전혀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특히 무릎이나 허리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최고의 운동이에요. 네 번째는 실내 자전거예요. 헬스장에 있는 실내 자전거나 집에서 할 수 있는 자전거 운동이에요. 앉아서 하는 운동이라 관절에 부담이 적고 강도도 본인이 조절할 수 있어서 안전해요. 그 어르신도 회복되신 후에는 운동 방법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마라톤 대신 매일 빠르게 걷기를 30-40분씩 하시고 일주일에 2-3번은 수영장에 가셔서 수영을 하세요. 몇 달 후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선생님, 마라톤보다 이런 운동이 훨씬 좋네요.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체력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도 편해요. 정말 다행스러운 변화였어요. 만약 정말 달리기를 하고 싶으시다면 몇 가지 원칙을 지켜주세요. 첫째, 운동 전에 반드시 심장 검사를 받으세요. 심전도 운동부하 검사 등을 통해 심장 상태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둘째, 아주 천천히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걷기와 가벼운 조깅을 번갈아 하면서 몸을 적응시키세요. 갑자기 장거리를 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셋째, 거리나 시간보다는 몸의 신호에 집중하세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너무 차면 즉시 중단하세요. 무리해서 계속하시면 위험해요. 넷째,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하세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조심하시고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언제든 중단하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운동의 목적이 건강이라는 점이에요. 기록을 세우거나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평생 건강하게 살기 위한 운동이어야 해요. 여러분도 혹시 무리한 장거리 달리기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더 안전한 방법들을 고려해 보세요. 천천히 꾸준히 하는 운동이 건강에는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위험한 운동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동하시면 좋을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60세 이상이 절대 피해야 할 7가지 위험한 운동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윗몸 일으키기는 허리 디스크에 과도한 압박을 가해서 디스크 돌출이나 파열을 일으킬 수 있어요. 대신 데드버그나 브릿지 운동을 하시면 훨씬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복부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목 돌리기와 과도한 스트레칭은 목 혈관과 신경을 압박해서 어지러움이나 심한 경우 뇌혈류 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어요. 지그시 누르는 스트레칭이나 거북목 탈출 운동으로 바꿔보세요. 세 번째, 레그 프레스 머신은 무릎에 체중의 7-8배에 달하는 압력을 가해서 연골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체어 스쿼트나 맨몸 스쿼트가 훨씬 안전한 대안입니다. 네 번째, 거꾸리 운동은 안압과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켜서 녹내장 발작이나 뇌혈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누워서 만세 운동이나 고양이 마이너스 낙타 스트레칭으로 바꿔보세요. 다섯 번째, 아령을 들고 하는 옆구리 운동은 척추에 비대칭 압력을 가해서 디스크 돌출이나 척추 측만을 일으킬 수 있어요. 사이드 플랭크나 전신 유산소 운동이 더 효과적이고 안전해요. 여섯 번째, 계단 뛰어오르기는 무릎에 과도한 충격을 가해서 연골 연화증이나 반월상 연골 파열을 일으킬 수 있어요. 천천히 걸어서 오르시고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세요. 일곱 번째, 마라톤과 장거리 달리기는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관절의 누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빨리 걷기나 인터벌 걷기, 수영이 훨씬 안전한 대안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혹시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뭘 해야 한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운동은 분명히 약입니다. 혈압도 낮춰주고 당뇨도 예방해주고 우울증도 막아주고 치매 위험도 줄여줘요. 근력도 유지해주고 뼈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효과들은 그 어떤 약보다도 강력해요. 하지만 약도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것처럼 운동도 잘못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특히 우리처럼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해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리하지 않기예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강하고 빠르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나이에 맞는 강도로 안전하게 꾸준히 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두 번째 원칙은 몸의 신호 듣기예요. 운동할 때 아프거나 불편하면 즉시 중단하세요. 아프면서 해야 효과가 있다는 건 젊은 사람들 이야기예요. 우리는 편안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강도로 하시면 돼요. 세 번째 원칙은 점진적으로 늘리기예요. 갑자기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천천히 늘려가세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해요. 네 번째 원칙은 다양한 운동 병행하기예요. 한 가지 운동만 계속 하지 마시고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스트레칭을 골고루 하세요. 이렇게 해야 몸 전체가 균형 있게 발달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운동과 함께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으시는 거예요. 특히 심장, 혈압, 당뇨, 골밀도 검사는 꼭 받으시길 바라요. 숨어있는 질환이 있으면 운동할 때 위험할 수 있거든요. 혹시 지금까지 오늘 말씀드린 위험한 운동들을 하고 계셨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면 다행이고 지금부터라도 안전한 방법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 이미 운동으로 인한 부상이나 통증이 있으시다면 혼자 참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조기에 치료하면 대부분 좋아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운동만큼이나 올바른 식습관과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운동만 열심히 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생활 습관을 개선하셔야 해요. 여러분이 평생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는 게 저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주변에 이런 위험한 운동을 하고 계시는 가족이나 친구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의 건강이라도 더 지킬 수 있다면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시니어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건강한 운동으로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